안녕하십니까. 투영일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기업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비록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호전된 기업들은 계속 상승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뭐 주목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마침내 천슬라의 를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테슬라가 그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혹시 사고는 싶은데 조정 가능성 때문에 두려우신 분들에게 대안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상장 2010년도 상장 이후에 현재까지 2659%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347%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테슬라가 S&P 500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상징하는 기술주들이 상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주가 상승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지만 손실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테슬라는 불과 6주 만에 거의 36%나 하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편입된 분산 투자된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상품마다 테슬라 비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혜택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고는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 가능성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테슬라가 편입된 ETF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테슬라를 편입한 ETF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테크 관련 ETF에 편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기차가 친환경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린 관련 ETF에도 테슬라가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차이기 때문에 컨슈머 ETF에도 테슬라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혁신적인 테크 ETF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에 이를 편입한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기타 파괴적 혁신적 기술과 같은 테마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출들을 넘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펀드는 Simplify Volt Robocar Disruption and Tech ETF입니다. 티커로는 VCAR인데 테슬라 비중은 16.34%입니다. VCAR은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글로벌 ETF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상승률을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옵션을 사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VCAR은 지난해 12월 출시된 이후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각인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 규모는 200만 달러 미만이고요. 연초 후에 7.8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ARK 인베스트 계열의 ETF들입니다. 대체적으로 10% 정도의 편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계열 ETF에서 ETF 펀드들 중에서 그 테슬라를 상당 부분 그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모바일 게임 업체인 그 스킬스를 그 최근에 그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아크 인베스트 계열 ETF에서는 그 목요일 날 그 4만 주 토탈 그 4만 주를 매도한 데 이어서 금요일에는 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그 7,300달러에 이릅니다. 올해 그 9월 말에서 그 10월 초까지 테슬라 주식을 그 38만 1000주 매도한 바 있는데요. 금요일 그 하루 거래만으로도 그 1,300만 달러어치의 그 기회비용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매도함에 따라서 1억 1,500만 달러어치 그 기회비용을 날렸는데, 물론 이제 아직도 테슬라는 그 아크 계열에서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크는 그 펀드에서 테슬라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목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 10%를 상회할 때마다 편입비를 그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편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ARKQ에서도 계속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ARK가 만약에 그 ARK 그 계열 펀드들이 그 주가가 그 2024년에 그 목표로 하는 그 7,000달러까지 그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할 만큼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그 비중을 그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그 철학 때문이라고 그 밝혔습니다. 캐시우드는 그 테슬라 주가가 178달러에서 900달러, 1000달러 이르기 1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펀드에서 테슬라 비중은 그 20% 이상 상회했을 것으로 그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현명한 운용 전략이 아니라고 그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뭐 테슬라 주가의 그 결과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뭐 우리는 그 캐시우드는 그 자신만의 그 포지션 규모를 그 통제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의 그 운영 전략을 그렇게 크게 비난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ARKK에서는 그 10.2%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혹시 이제 그 ARK 그 인베스트 계열의 그 ETF에 그 투자하실 때 그 테슬라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테슬라를 판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은 다르겠지만 일단 테슬라를 매도한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소비 관련 ETF에서도 그 테슬라를 그 편입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그 많은 그 필수 소비재 및 그 소비 내구재 포트폴리오에서도 편입비가 그 매우 높습니다. 혁신적인 그 테크 ETF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그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ETF가 그 시가총액 방식으로 편입 비중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그 테크 ETF와 유사한 그 편입 비중을 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그 테크 ETF에 비해서 소비 관련 ETF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운영 비용이 그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 피델리티 사에서 그 운영하는 그 FDIS 같은 경우에는 운영 보수가 0.08%로 매우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비중은 아크 계열 그 펀드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또 혁신적인 기술 관련 ETF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들 그 관련 펀드들은 그 소비 관련 주식 비중이 테슬라보다 더 높기는 하지만 테슬라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VCR과 FDIS의 그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은 그 테슬라의 그 주가 흐름과 그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을 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테슬라를 편입한 ETF 중에서 그 친환경 ETF가 있습니다. 그 테슬라가 그
전기차 선도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ESG 펀드와 전기차 중심의 ETF에서 테슬라가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그 운용 보수가 많고 보다 그 종목 수가 적은 집중된 그 포트폴리오를 그 운용을 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그 테크 ETF와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청정에너지 테마에 그 부합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 전기차 채택률을 그 점차적으로 더 늘릴 것으로 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그 청정, 에너지, 환경 관련 그 종목들에 초점을 맞춘 ETF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그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러한 그 ETF들의 그 테슬라를 편입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종목별 그 비중 상한선이 설정돼 있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과다 비중에 따른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그 다양한 ETF에서 다수 발견되면서 투자자들은 굳이 그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맡으면서 그 종목에 그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두에서 그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 그 주식이 ETF에 그 편입되면서 얻는 그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그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그 테슬라의 그 수익률을 그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데 이제 한 가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그 ETF들이 그 테슬라와 그 거의 그 같은 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가 그 상당히 그 테슬라 흐름에 그 맞춰서 리스크가 그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승할 때는 좋은데 하락할 때도 상당히 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가지 관련 그 테마들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테슬라가 편입된 이러한 그 ETF들 가운데 있어서 컨슈머 그 관련 그 ETF들은 테슬라가 그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 하락 국면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그 테슬라 주식이 상승하고 있을 때 상승률을 같이 그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테슬라가 편입된 ETF를 그 매입을 하고 싶은 그 투자자분들은 이런 그 세 가지 유형의 그 ETF 가운데에서 컨슈머 구주 ETF의 ETF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렇게 그 나쁜 전략은 그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최근에 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테슬라 주식을 그 편입하고 있는 그 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이보다는 그 하락에 방어할 수 있으면서 상승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컨슈머 구주 ETF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테슬라 ETF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제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참고가 돼서 항상 그렇지만 그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시간이 되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